자,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유분순환, 그렇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3, 4월 과정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는 전기사법 수업 안 하는 거 아시죠? 네. 또 뭐 와가지고 또 뭐 전기사법 책 들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은 아주,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5문제. 그래서 그 5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페이지가 410페이지. 그렇죠? 중개 활동인데 저번 시간까지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까지 했었어요. 자, 조사 확인한 다음에, 그죠?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영업 활동, 중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판매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410페이지에 나오는, 중개 활동, 판매 활동은 이제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시고,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판매 활동을 거쳐가지고, 이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중개 완성입니다. 중개 완성이 거래계약서 체결, 거래계약 체결, 거래계약서 작성인데, 자, 이 거래계약서 작성이 여러분들 421페이지에 나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막 자세하게 물어보는 편이 아니고, 일단 실무할 때는 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 없고요. 이제 한 가지만 뭐 볼 게 뭐냐면은 431페이지 보시면 거래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령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한번 적어볼게요. 암기하는 의미에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필수 기재사항인데,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종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종이에 쓰고 이 사항을 반드시 넣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암기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암기법이요. 그렇죠. 거물계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거인, 키가 큰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네, 조교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하여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자, 그거 하면 뭐겠습니까? 거래 당사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인적사항이에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 물 하면요. 그렇죠. 물건의 표시에 관한 내용, 물건의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는 뭡니까? 계약일이 되겠습니까? 계약일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거 나왔네. 요거는 뭡니까? 거래 금액이죠. 네,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지급일자 등, 네,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는 뭡니까? 이는 물건을 언제 받는가? 네, 물건의 인도일시예요. 물건의 인도일시. 그 다음에 요게 권리 이전이죠.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이전되느냐,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조는 뭐예요? 조는 조건 기한이 되겠습니까? 조건 또는 기한입니다. 조건 기한. 교는 뭐예요? 교불자죠. 확인 설명서에 교불자, 확인 설명서, 교불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에 약은 그 밖에 약정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거래 금액이죠. 뭐가 아니라는 거였습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죠.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고 거래 금액이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네. 권리 이전의 내용이죠. 권리 관계가 아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두 개만 주의하고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됐어. 전 책으로 와서 다시 거기에 431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는 전자계약도 여러분들 여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신설되는 해에, 그죠?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30회 때 나왔습니까? 전자계약은 이제 말 그대로 그때 거기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종이하고 이제 인감 이런 인장, 종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 인터넷으로 이제 서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제 전자계약이라 부르죠. 이때 실거래가 신고라든지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이제 부여가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을 들어봤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으로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운영 주체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때 시험 문제가 433페이지에 보니까 양가로 3번에 운영 주체가 누구냐면은 국장이죠. 국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절차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면은 좀 복잡하죠. 이게 넘어갑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요거죠. 여러분들 439페이지에 자, 439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관련 실무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주인법부터 각각 한 문제씩 나옵니다. 주인법, 그다음에 상인법 한 문제, 실명법 한 문제, 경공매 한 문제, 매수신청 대리 한 문제. 그래가지고 한 5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자, 먼저 주인법은 이제 민법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겹치는데 문제의 출제 형태가 좀 약간 틀립니다. 우리는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고 민법은 또 판례 위주로도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조문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에 충실하게. 자, 그러면 주인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첫 번째 주인법에 대해서 좀 적어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주인법. 이거는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그래서 민법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만든 거죠. 민법은 특례 규정으로. 첫 번째 적용 범위부터 보세요. 자, 이 주인법이 적용되는 범위인데 첫 번째 누구를 보호하느냐, 보호 대상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 일단 원칙적으로 누굴 보호하냐면은 자연인을 보호한다고 하죠. 자연인이요. 인간은 자연인하고 뭐로 나뉩니까? 법인으로 나뉘죠. 예. 자연인은 여러분처럼 이제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습니다. 법인은 이제 육체가 없는데 자연인 중에서 이제 내국인이 있고 또 외국인도 있어요.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합니다. 이 말은 외국인도 보호해 줍니까? 네, 외국인도 이 주인법의 적용 대상이다 보시면 돼요. 원칙은 자연인인데, 자, 예외적으로, 원래 원칙은 법인은 보호 안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보호되는 법인이 세 군데인데, 첫 번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 LH공사 들어봤죠? 네. 두 번째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네요.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네. 자, 세 번째는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인이 일단은 주인법 적용받는다. 보호받는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호 대상이었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적용이 되는 적용 대상 주택이에요. 적용 대상 주택으로서 어떤 임대차에 적용되는가? 첫 번째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그렇죠?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적용됩니다. 일부라도 적용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임차주택의 일부를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주거외로 사용하는 거죠. 주거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구점을 이용한다든지, 그죠? 자, 이런 건데 요거 반대는 안 됩니다. 반대는 뭡니까?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다방. 그렇죠? 야, 총알같이 나오네. 다방. 마치 무릎을 꿇 아는 것처럼. 그렇죠? 예,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다방 안 됩니다. 다방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담이 있어요. 그래서 마담이 있죠. 마담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마담이. 다방 레지. 그것도 뭐예요, 레지? 다방.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레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죠? 옛날에는 보통 뭐 시골에 레지 막 있었잖아요. 뭐 다방 레지. 자, 하여튼 다방은 안 됩니다. 다방은 그게 이제 비주거용이잖아요. 영업용 건물이죠. 근데 거기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은 그냥 직원들이 이제 좀 쉬는 방이죠. 그 방은 주인법이 적용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무허가, 그렇죠? 허가받지 않은 거, 무허가. 그 다음에 미등기. 자, 요거 건물 주택 허가 무허가 미등기 주택 적용된다. 자, 요건 왜 그런 겁니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허가 등기 여부는 관계없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되지 않은 전세인데 등기 안 된 거 있어요. 이걸 뭐라 부릅니까? 채권적 전세라고 했죠. 채권적 전세입니다.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적용된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임차주택의 대지. 자, 임차주택의 대지. 요거를 임차주택의 대지를 그 한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일시사용 빌리는 거. 펜션이나 민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도 되겠죠. 그럼 모텔도 됩니까? 모텔도 잠시 빌리는 거니까 되겠죠. 요거는 주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이 명백하니까 적용 범위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까지 막 시험에 물어봅니다. 책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책에다가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439페이지에 보니까 적용 범위가 나와 있고 인적 범위가 나와 있죠. 자연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칙은 자연인이겠죠. 그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내국인 물론 외국인 포함 돼 있죠. 자, 3번에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목적 지방공사 이거 적용되고요. 뒤에 넘어가니까 중소기업 돼 있습니까? 네, 적용됩니다. 자, 물적 범위 여기 이제 적용 대상 주택을 말해요. 동그라미 1번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되겠죠. 두 번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고요. 네 번째가 미등기 전세를 말합니다. 채권적 전세. 다섯 번째 임차 건물의 대지를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안 되는 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 되겠죠. 다 외워지겠죠 이거. 자, 대항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대항력하고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항력. 자, 대항력인데 대항력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하죠. 임차한 주택이 양도가 됐다. 팔린 거죠. 양도가 됐다. 아니면은 이제 경매에 의해 가지고 경매 처분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양수인이 있고 양수인 그다음에 경락인 그렇죠? 매수인 경락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그런 사람들을 제3자라 부릅니까? 네, 제3자라 불러요. 그래서 이 제3자에게 뭘 주장하냐면 임차권, 임대차,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뭐라 불러요? 네, 이걸 대항력이라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 일단 방을 빼라 그러면 아주 방을 못 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인데 대항력이 발생이 되려면은 요건이 필요한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대항요건이에요. 그게 대항요건이에요. 자,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대항요건입니다. 그러면 대항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주택의 인도죠. 주택의 인도는 다른 말로 뭡니까? 점유입니다. 점유. 이때 점유는 그죠? 직접 점유, 임차인의 직접 점유, 아니면은 적법 전차인의 간접 점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점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민등록입니까? 자, 주민등록은 다른 말로 뭡니까? 전입신고죠. 전입신고예요. 자, 요 두 가지가 대항요건이고, 그럼 언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다음날 0시. 그렇죠. 다음날부터니까 다음날 0시부터 뭐가 발생한다? 네, 대항력 발생.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이 주민등록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나와요. 주택이 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하는 방법이 좀 틀리죠. 기재하는 방법이. 그리고 공무원 잘못했을 때, 또 내가 잘못했을 때, 또 직권 말소됐을 때, 또 기존 채권을 위해서, 기존 채권을 횟수 목적으로 했을 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주면은, 됩니다. 자, 보세요. 페이지가 거기 440페이지. 대항력 나와 있고,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자, 제3자에게 뭘 주장한다고요? 네, 임차권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일단 기억하십니다.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못 빼. 자, 그래서 그 대항요건이 필요한데, 동그라미 1번의 끝에 보시면요. 주택의 인도가 나옵니까? 주택의 인도가 나오고, 그 밑에 주민등록이 나오죠. 인도받고 주민등록 뗐을 때 언제 생긴다고요? 다음 날부터란 말이죠.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자, 기억 보세요. 주민등록이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 말고 가족 중에 1인의 주민등록도 무방. 무슨 말입니까? 임차인이 꼭 주민등록 할 필요 없고 가족의 주민등록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 되겠죠? 니은을 보세요.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집원. 다가구는 집원만 기재. 다세대, 연립 다세대다 그러면은. 네, 동호수까지 기재.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공무원 잘못, 공무원 과실 나오죠. 나는 바로 했는데 공무원이 뭘 실수했어요. 그러면 언제 주민등록이 생기겠습니까? 전입신고 시 생기겠죠. 디귿 보시, 그 다음에 자, 리을입니까? 임차인 모르게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이전됐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어떤 기책 사유가 없다. 뭐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상기되지 않겠죠. 대항요건이 상기되지 않는다. 미음 보니까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됐다.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어떤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공무원이 직권 말소 시켰어요. 그럼 일단은 말소가 됐기 때문에 대항이 이제 상실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정의 이의 절차 있죠. 요거를 거쳐가지고 말소 회복이 됐다든지 그걸 했을 때는 소급해가지고 기존 임차권이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소급해서. 그 다음에 비읍이 뭐냐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대차, 이게 적법 전차인이죠. 했을 때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 이 뜻이고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시니까 오직 채권 담보만을 목적이다 이 말이네. 이 말은 자, 원래 주임법에서는 그죠? 그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기존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주민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짜고 한 거죠. 이거는 통정의 표시라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겠죠? 자, 밑에 판례 중에서 3번 판례만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이 된다라고 판례가 되어 있어요. 자, 밑으로 됐어요.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 어디 보면 442페이지에 양가로 2번 대항력 거기에서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만.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나오죠. 자, 임차권은 이제 언제 소멸되냐 그 뜻인데, 경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경매가 행해지면은 그 경락에 따라서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때 말하는 대항력은 그냥 단지 주민등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안 되려고 하면 선순위란 말이에요. 선순위. 그러니까는 그 등기 순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란 얘기예요. 그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임차권이. 그때 말하는 대항력, 이때 말하는 대항력은요. 그러니까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 뭐냐면 이것도 대항력 관련 규정인데, 동그라미 1번만 볼게요.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차주택을 이제 산 사람 말하죠.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그 양수인한테 보증금을 반환 채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모 3번에 보면 이제 보증금 회수 나옵니까? 중요한데, 임차인한테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 보증금이 되겠죠. 기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돈이니까 돈.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최우선 변제를 먼저 볼게요. 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자, 보증금 자체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정해놓은 일정 보증금 이하가 되어야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소액 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라고 불러요. 줄이면 이제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 환산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가 되어야만 이 최우선 변제권이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액 임차인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인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소액 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권, 요거 최우선 변제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중에서 전액이 아니고 얼마를 일정액이에요. 여기 이제 법에서 정해놨어요. 일정액을 누구보다 먼저 받냐면은 다른 담보물권자예요. 대표적으로 다른 담보물권자가 누굽니까? 저당권자예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아요. 자, 요거는 저당권보다 먼저 받는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 받는다는 얘기예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가 제일 먼저 받는다. 그러니까는 1순위라는 거죠. 1순위. 1순위가 제일 먼저 받는 거 맞죠? 제일 먼저 받는 거 맞죠? 그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순위예요? 그 0순위예요. 그 0순위. 맞잖아요. 0순위. 0순위는 순위가 없다고. 그렇죠? 0순위는 일단 경매 절차에서 뭐냐면은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 비용 있죠? 경매 절차 비용. 예. 그거 먼저 받아갑니다. 그걸 0순위라고 그래. 그 순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비용 먼저 받아가죠. 그 다음에 아무 순위 안 따지고 받는 것이 요겁니다. 소액 임차인이에요. 최우선 변제권. 경매 절차에서 1순위 나중에 나오겠죠. 1순위입니다. 그게 여기 되는 거예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요게 이거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구나. 요걸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을 받는다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범위는 이제 나중에 책에 나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자, 일정 한산 보증금이 얼마까지, 그 다음에 얼마에서 얼마, 최우선 변제액이 얼마까지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기입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등기 전에. 경매를 개시하겠다는 결정 등기 전에 일단 주민등록 돼 있어야 돼요. 등기 전에 주민등록 안 돼 있으면 아예 최우선 변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우리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매, 공매에 의한 매각.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채권자예요. 이 우선 변제권은 당연 배당자가 아니에요. 배당 요구해야 되는 채권자다. 그래서 요 요건을 좀 기억하시고, 자, 요거에 비해서 그냥 이름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어요. 자, 이 우선 변제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확정일자부 임차인이에요. 자, 읍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뭘 받았냐면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확정일자. 그래서 이걸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렇게 부르죠. 임차보증금 채권인데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요, 공매 시 그에 대한 환가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가대금, 매각대금, 환가대금으로부터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최우선 변제랑 우선 변제가 의의가 틀리죠. 잘 보셔야 돼요. 쟤는 순위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순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다 해서 얘도 요건이 있겠죠. 첫 번째 요건은 똑같네, 그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언제까지 유지? 배당 요구 조건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중요하네, 이게. 읍면동 사무소 가가지고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는 게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죠. 안 받아도 1순위예요. 안 받아도. 근데 얘는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경매 순위에서 저기 밑에 8순위예요. 제일 꼴찌예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제일 꼴찌. 8순위. 일반 채권이 되는 거죠. 일반 채권이에요. 이 보증금이에요.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저당권하고 거의 이제 순위를 따져가지고 저당권하고 동순위로 받아가요. 4순위로 받아가요. 기준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나오겠죠. 저당권하고 임차보증금 채권 중에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보증금 채권이 4순위로 기준순위가 되는 거예요. 법정기일을 따질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찬가지 경매 혹은 공매에 의한 매각. 그리고 네 번째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습니다. 얘는 일정액인데 얘는 전액이에요. 자기 보증금 전액이고, 일단은 얘는 이제 효력 발생일이 있어요. 효력 발생일도 있고, 다른 저당권과의 어떤 관계에서 언제 누가 먼저 받는지, 보증금이 먼저 임차인이 먼저 이제 선순인지 아니면은 저당권이 선순인지 그런 관계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책에 볼게요. 4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증금의 우선 변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대항력과 되어 있죠. 대항력과 그 다음에 그 옆에 확정일자 이런 말 나왔으니까, 확정일자가 나왔으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 밑에 줄 보세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는 뜻이에요. 딱 보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최우선인지 그냥 확정일자부 임차인인지.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이제 효력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줄에
자, 대항 요건을 갖췄죠. 자,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민등록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후에 학생일자를 받았다 그 뜻이죠.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이 언제 인정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언제? 그날부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학생일자 1이다 그 말이에요. 학생일자는 그날 바로 발생이 되죠. 주민등록은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민등록을 받고 그 다음 날 이후에 학생일자 받았으니까 학생일자 1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겠다 그 뜻이고, 그러나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그 후에 대항력권을 갖췄다. 그 후에 주민등록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언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겠습니까? 그 대항력 갖춘 날이 언제입니까? 다음 날이다 그 말이 다음 날. 이에서는 다음 날이 되는 거지. 학생일자를 받고 그 이후에 주민등록 했지요. 그럼 그 주민등록 한 그 다음 날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된다 그 뜻이에요.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네. 같은 날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대요. 그럼 언제? 다음 날이 되겠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일단 그 정도 보고 밑에 7번 동그라미 7번만 보세요.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 있어서 증액 부분의 대항력인데, 자, 대항력을 갖추고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됐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또 보증금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한테 그리고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달라고 못하는 뜻이에요. 대항할 수가 없다는 뜻이. 자,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볼게요.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서 양가로 2번 해보세요. 뒤에 444페이지에 소액 보증금 중에 일정액 이래 나오죠. 이게 보니까 최우선 변제 이래 보시면 돼요. 소액 임차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자, 어떻게 정의해놨습니까? 보세요. 자, 보증금 중 일정액 나와요. 보증금 중 다음에 정한 금액, 이게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저당권보다 먼저 받는다. 1순위로 받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배당 순위에서 1순위로 받는다. 그리고 뭐랑 동순위로 받냐면, 자, 근로자의 여러분들 임금 채권 중에서 3개월분 있죠. 3개월분 임금 채권이랑 3년치 퇴직금 채권이랑 재해보상금 채권이라고 있어요. 그거랑 동순위로 받아가요. 1순위로. 근로자 조금 이제 보호해주겠다는 얘기겠죠. 3개월분만. 자, 그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자, 세 번째 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 이런 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자, 임대차 기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뭐가 상실이 되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가 상실이 돼요. 그러면 보증금을 달라고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됩니다. 등기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에 의해 가지고 등기됐고 주민등록을 옮겼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새로운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느냐 그 말이죠.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의 최우선 변제는 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뭐는 인정이 되냐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인정이 됩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그 새로운 주택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되는데 최우선 변제권은 안 된다 그 말, 소액 임차인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뭐예요? 최우선 변제잖아요. 요거를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는 얘기지. 자, 박스에 보세요. 요거 여러분들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그죠?
일단 지역을 먼저 외워야 돼요. 지역도 두 개만 하면 돼. 제일 첫 번째는 서울이니까 할 거 없잖아. 서울은 외울 거 없잖아. 지역 뭐 외울 거 없잖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 그 밖에 지역이죠. 그 밖에 지역도 외울 거 없어. 중간에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자, 니은 보시니까 과밀이죠. 자, 과밀 억제권요. 경기도나 인천을 얘기합니다. 인천. 다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에 따라서. 그 구체적으로 다 볼 필요 없고. 일단 과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최근에 뭐가 들어갔어요? 세종이 들어가죠. 용인이 들어가죠. 화성이 들어가요. 맞습니까? 세종, 용인, 화성, 세용화. 여기 두 번째 지역이에요. 과밀 억제권역이랑 세종, 용인, 화성이 추가가 됐고요. 세 번째 지역이 이제 나머지 이제 광역시 있죠. 우리 광역시. 그 다음에 안산, 경기도 안산, 김포, 광주, 파주가 최근에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 파주가. 자, 일단 지역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타사 보증금이 얼마 이하가 돼야 돼요. 보증금이 1억 1,000이죠. 서울 1억 1,000, 그 다음에 1억 6천, 5천 이렇게 순서대로 1억 1,000, 1억 6천, 5천. 자, 얼마까지? 3,700, 3,400, 2천, 1,700. 서울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 박스 안에,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소액 보증금 합계액의 제한이 뭐냐면 주택가액의 몇 분의 몇 초과하지 못합니까? 예, 주택가액의 2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택가액에서 그러니까 매각대금에서 2분의 1 딱 잘라가지고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에 이상한 표가 나오죠. 자, 여기에 제일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돼 있죠. 제일 밑에 시행일이.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외웠던 것이 요 제일 밑에 시행일 요거 외운 거잖아요. 자,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요게 중요한데, 자, 무조건 최근에 뭐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적용되려면 그 부동산에 설정이 되어 있는 담보물건 있죠, 여러분들. 담보물건. 대표적으로 이제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 설정일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당권 설정일이,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이 요 날짜에 해당이 됐을 때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이 2016년 5월이다. 5월이다. 그러면 어느 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위에 내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 그러니까는 무조건 소액 임차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금액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다. 소액 임차인이 되는 것은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방금 했던 내용에서 양가로 3번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요것만 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요것도 보장금 보장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인하고요. 요 임차인하고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가 되면 아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뭘 주라고요? 보증금 반환해야죠.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를 준다고? 주택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왜? 돈이 없어서 그래요. 보증금 뭐 깊이 생각하지 말고 보증금 안 준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이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겼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옮기면 되는 줄 알고 막 옮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상실이에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가 상실된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보증금을 이제 대항력이 없으니까는 보증금을 이제 우선 변제권도 없고, 그 보증금 반환 못 받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으로서 뭐가 생기냐면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 효력으로서.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전을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기간이 일단 만료돼야 돼요.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받지 않은 상태가 돼야 된다. 두 가지 요건이에요. 만료되고 반환받지 않은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어디다가 신청하겠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법원에 하죠. 그 주택 소재지 지방 법원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막 신청 비용, 등기 비용 이런 거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임대인한테 청구하죠. 그리고 법원이 막 기각 결정을 했다.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항고할 수 있다. 그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 대위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 자, 볼게요. 그런 내용까지. 445페이지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동그라미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임대차가 끝났죠? 요거 임대차 끝났고 옆에 보증금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이거예요. 이게 요건입니다. 두 가지. 기간이 만료가 되고 보증금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밑에 어디 가서 주택 소재지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죠.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니까 두 번째 줄 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가지고 등기를 마치면 뭐가 취득된다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등기 이전에 나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이미 취득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밑에 줄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을 하더라도 이전을 하더라도 쭉 가보면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임차인의 항고가 나오죠.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 가능하다는 거. 6번에 보니까 비용 청구 나옵니다. 신청, 그 다음에 그 등기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 임대인에게 청구. 그리고 7번에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 대위해서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존속기간 바라볼게요. 존속기간이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럼 몇 년 본다고요? 2년이 뭐 보장이 되지요. 자, 그리고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면 누가 그 유효함을 주장합니까? 임차인만 그 유효함을 주장한다. 임차인만 우리 1년 했으니까 1년만 살고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임대인은 우리 1년 살았으니까 나가라 소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법정갱신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임대인 동그라미. 자,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법정갱신 되느냐, 묵시갱신 되느냐. 자, 기간이 만료되기 몇 개월? 6개월에서 몇 개월? 2개월입니다. 6월에서 2월 사이.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사이. 뭐라고 했어?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한 거예요. 임대인이. 아니면 조건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이게 법정갱신, 묵시갱신이에요. 임대인. 그럼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은 기간 만료 몇 월? 2월입니다. 기간 만료 2월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 통지를 안 했네. 그러면 똑같습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됐다. 자, 근데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몇 기?
2기입니다. 2기에 달하도록 자꾸 차임을 연체했어요. 2기에 달하도록 연체했어요. 2기. 그러면 이제 법정갱신이 안 된다 그 얘기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뭐 현저히 위반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법정갱신이 됐다, 묵시갱신이 됐다 그러면은 존속기간 몇 년? 2년입니다. 나오죠. 존속기간 2년입니다. 또 2년 보장인데, 그 2년 기간 안에 밑에 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통고를 받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적어 놓으세요. 통고받고 몇 개월? 3월 경고합니다. 임대인도 약간 시간을 줘야지 무조건 뭐 임차인만 보여주면 됩니까? 그죠? 임대인도 3개월 동안 다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고받고, 임대인이 통고받고 몇 개월? 3개월의 경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작년에 신설되죠. 계약갱신 요구권, 말 그대로 이제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언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되는 거예요? 언제?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입니다.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은 이거 묵시의 갱신 요 기간이잖아요. 똑같아요. 요 기간 내에 이제 묵시의 갱신과 별도로 계약갱신 요구권 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1회에 하나여 행사합니다. 한 번 행사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러면 갱신이 됐다. 그러면 몇 년 보장이에요? 일단 2년 살았으니까 2년 보장이지요. 이게 플러스 2가 된 거죠. 자, 거절 사유가 몇 가지 막 나오잖아. 이거 어차피 알아야 돼. 이거 상가에도 똑같은 내용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긴 한데, 첫 번째 보세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기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 2기입니다. 주택 2기입니다.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가는 몇 기? 3기입니다. 3기.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다 똑같아요. 부정임차예요.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부정임차 찾았죠? 그 다음에 상당한 보상 제공 찾았습니까? 얼마 주겠다. 그럼 거절하는 거죠. 네 번째는 동의 없이 전대, 이걸 네 글자로 바꾸면 무단전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단전대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 경과실 아니고 중과실로 파손. 그 다음에 그 밑에 멸실, 불났어요. 이거 거절이죠. 예. 목적 달성 불났으니까 목적 달성이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뭐가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임대인이 나는 1년 지나서 뭐 철거 재건축 해야 되니까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겠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다른 법에 의해가지고 철거 재건축이 필요하니까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8번입니까? 요거는 주택에만 있습니다. 자,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는 얘기예요. 임대인 내가 들어가 직접 거주하겠다. 요거는 상가에는 없는 거예요. 왜? 상가는 사는 게 아니니까 주택에만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 들어가 살 테니까 이거 갱신 거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임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직계, 존속,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위에,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밑에 자식들하고 손주, 손자들. 자,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직계 존비속 포함이다. 마지막이네, 그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현저히 위반, 그리고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런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다. 자, 갱신되는 임대차는 첫 번째 줄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임 등의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니까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같은 내용이네, 그죠? 통고받고 몇 개월?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자, 그런데 임대인이 이제 손해배상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해가지고 거절했잖아.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손해가 난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겁니다. 자, 실거주를 사유로 해가지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되지 아니하여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게 2년이에요. 그렇죠?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를 했으면 그 전에 임차인이 이제 손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두 번째 보니까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냐면은 일단 합의예요. 합의를 했었다 그러면 합의가 했었으면 그 합의금인데 합의가 없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작은 게 아니고 큰 거. 자, 기역이 뭐냐면은 계약갱신 거절 당시에 월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월차임 아니면은 가래 보면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한 거 있죠.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환산한 거 말하는 겁니다. 환산 월차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환산 월차임이 자 3개월분이네, 그죠? 네. 그 월차임의 3개월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랑 니은에 보니까 자, 제3자에게 임대해 가지고 그 임대인이 받은 월차임 있잖아. 환산 월차임. 그거랑 그다음에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임 간의 그 차액분이죠. 차액분. 그 차액의 2년분이에요. 그 차액에 대한 2년분.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실거주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손해액, 이걸 이제 임차인이 증명해야 되겠죠. 요거 세 개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그래 보시면 돼요. 대충. 자, 6번 보세요. 임차권 승계라는 말. 요거는 어떤 규정? 주임법에만 있습니다. 왜? 주임법은 주택은 거기 들어서 사는 거니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상가는 없어요. 자, 일단은 임차권 승계는 상속인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살고 있었어. 그러면 그 상속인한테 상속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뭐냐면 그 주택에서 나오죠. 첫 번째입니다. 상속인이 없죠.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를 말하죠. 단독 승계합니다. 자, 2번은 뭐냐면은 자, 상속인이 있는데 그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상속인이 있는데 같이 안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2천 이내의 친족이 공동 승계합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 승계자들이 나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임차인 사망 후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승계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나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뭐 권리든 의무든 간에.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승계됩니다. 권리 의무도 승계됩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차임 증감 청구 나옵니까? 자, 요거는 차임 증감은 말 그대로 증액 청구, 감액 청구를 말해요. 보통 임대인은 증액 청구고 임차인은 감액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주어가 뭐냐면 당사자예요. 당사자를 잘 보세요. 당사자는 그 이후 첫 번째 줄 끝에 조세나 공과금이나 부담의 증감, 경제사정 변동 이걸 원인으로 차임 등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 청구에는 별다른 규정 없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증액 청구는 세 번째 줄이죠.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증액을 했으면 1년 이내에 증액 못한다. 그렇죠? 임대차 계약하고 1년 이내는 증액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증액 청구 차임 등의 몇 분의 몇? 예,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렇죠?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 20%일 범위 내에서 특강도, 특시특도 이게 이제 시도지사들이죠. 자, 이 상한 증액 청구의 상한 범위 있죠. 상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이게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분의 1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데 20분의 1 범위에서 시도지사들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상한 요율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네, 그죠? 당사자 합의에 해가지고 이제 또는 재계약 해가지고 이제 증액을 했죠. 그러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돼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이게 뭐냐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있죠. 전부 해도 되고 일부 밑줄 꺼볼게요. 이거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전환되는 범위인데 일단은 전환되는 금액이 있잖아.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뭘 곱하냐면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거 두 개 중에서 낮은 걸 곱해요. 그러면 그거 알아놔야 되겠네. 동그라미 1번은 두 번째 줄 연 10%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기준금리 플러스 2%예요. 기준금리는 문제 주어집니다. 만약에 나오면. 기준금리 플러스 2%랑 연 10%랑 두 개 중에서 낮은 거를 전환되는 금액에다 곱한 월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알아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됐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확정일자는 일단 어디서 받습니까? 주택?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죠.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이런 데 가서 받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가지고 1번 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죠.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박스 안에 나오는데 볼 필요 없고 일단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자,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다가 확정일자 부여일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봤었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굴 동의를 받으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라. 이 말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다가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의 보증금의 어떤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보시고 자, 나머지는 예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갈게요. 453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자, 갑 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1번에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임법 적용받지 못한다.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 사용해도 되지요. 적용받지요. 예, 적용 범위를 물어보고 자, 이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등기가 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을 잃는다. 아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등기됐으니까 예, 대항력 우선매권 취득하겠죠. 3번에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 요한다.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까? 대항력은 그냥 주민등록만 되면 되죠. 확정일자는 왜 하는 겁니까? 그거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말하려고 하는 거 그거. 우선 면제권. 그렇죠. 그걸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선 면제권 취득하려고 확정일자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까? 자,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X주택이 병에게 매도가 됐네, 그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을이 임차인이죠.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권 보증금 반환 채무. 그러니까는 병이 누구야? 원래 임차인입니까? 원래 임대인입니까? 양수인이에요. 병이. 자, 병의 임대차 보증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양수인은 그랬잖아. 양수인은 임차주택을 양수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했어요. 그래서 반환 채무가 있다는 얘기지.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해줘야 됩니다. 임차인한테.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5번에 보세요. 을이 경매를 통해서 이 말이죠.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원칙적으로 소멸한.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소멸하는 게 맞아요. 원래 임차권 소멸을 아까 했었잖아.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경락에 따라서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소멸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받지 못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권.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이 된 임차권은 소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일단 소멸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외가 있는 거지. 이건 일단 옳은 질문이에요.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상가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